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역사입니다. 네, 25강 호란의 발발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수업에 나가기 앞서서 자, 교과서랑 활동지 무조건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혹시 못 챙긴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 하셔서 챙겨오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5강 호란의 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런스 게임을 한번 좀 해봅시다. 제가 제목에다가 누구와 친구할래? 라고 해서 자, 여기 왼쪽에는요, 자, 두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뉴진스의 한이를 제가 한이가 아니죠, 다니엘이죠, 미안해요. 자, 다니엘을 제가 모셔왔는데요. 이 다니엘은 이 지난번에 싸움에서 도와줬어요. 아니, 무슨 상황이냐면 본인이 이제 누군가 뭐 이제 A라고 하는 친구와 이제 싸웠을 때 그 A라는 친구랑 싸울 때 다니엘이 도와줬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과 친하게 지냈는데, 자, 그러다가 자,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다니엘과 그 다음에 이제 민지가 전학을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누구랑 친구할래? 라고 하는 밸런스 게임에서 자, 다니엘은 이제 지난번 싸움에서 이제 도와줬지만 다리를 다쳐서 힘을 못 써요. 자, 이런 상황과 자, 근데 새로 전학을 왔지만 자, 헬스를 많이 해서 힘이 세진 이 민지와 이 두 사이를 두고 이제 누군가와 친구를 할래?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까 안 되실까 모르겠지만 자, 본인이 누구랑 친구를 할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얘기했냐면 오늘 이 시간에 전 얘기할 중립 외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은 뭐 그냥 나는 그래도 싸움에서 도와준 친구랑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쪽과, 아니다, 아이 뭐 그래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당장 힘이 센 친구랑 친구를 먹어야지 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눠지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두 친구와 모두 다 친하게 지낼래요 라고 하는 쪽으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4강에서 이제 외란 때 이제 이순신이 이끌었던 수군의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세 가지 영향이 있었죠. 자, 첫 번째로는 서남해, 다시 말해 황해와 그 남해 쪽에 이제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제해권을 확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기억나실까요? 전라도 무슨 지대를 확보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일본군의 무엇을 차단했는지.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시 조선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요, 호란 발생과 그 영향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거니까 자, 여기 1번만 집중적으로 보실게요. 자, 우리는 전후복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왕, 바로 선조 다음에 15대 왕이었던 광해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은요, 선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둘째 아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었던 이제 임해군은 사실 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요.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에게 자,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는 동안 광해군이 남아 이 조선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했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자, 불타왔던, 자, 외란으로 인해 불태웠던 이제 토지 문서,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분, 다시 말해 이제 노비는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러한 호적을 정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군이 한 조금 남아있을 때쯤에 이제 군사훈련을 실시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후복구를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외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때 그 다친 것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 이 사람을 시킵니다. 바로 허준이라는 사람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게끔 도와줍니다. 자, 여기 동의보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자,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는 136페이지에 여기 허준의 동의보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읽으셨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셔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요거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서적을 집대성. 자, 집대성했다는 것은요, 이 여러 가지의 책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편찬한 것이 동의보감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이런 동의보감이 바로 전파, 그 다음에 전달이 됩니다. 정말 유명한 동아시아 의학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활동지로 넘어가실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해군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더라.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으로 정말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실까요? 우리 조선, 특히, 다시 말할게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그 명나라 영향으로서 이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해 줬을 때, 자, 명나라는 쇠퇴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만주 지역에 위치한 만주족이 나중에 후금을 세우게 되면서 이러한 두 나라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강성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립적으로 외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중립 외교 정책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후금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후금과 그 다음에 이 전쟁 지원에 대한 의리 속에서 명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 간의 실리적인 중립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 교과서를 다시 읽어볼게요. 자, 교과서, 자, 지식 플러스 광해군과 광옥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한번 시간 우리 잠깐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는 줄을 여기. 자, 첫 번째,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선전을 포고하자, 자,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은 가야 되겠죠. 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명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 그래서 간 겁니다. 자, 하지만 광해군은 우리나라 군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명나라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에게? 강롱립에게 1만 3천 명의 군사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군과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홍립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주셔볼까요? 자,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앞으로 일을 정하라 라고 하는 밀명을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로 이 강홍립에게 앞으로 너는 가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명으로 해서 결국 뭐 하느냐, 자, 가서 적절하게 알아서 후금에게 투항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주셔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자, 조명영원학군이, 검은색으로 주실게요. 미안해요. 자, 사루후 전투에서 후금에 크게 패하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강홍립이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서 후금에게 투항하였다. 결국 뭐냐면 이 밀명의 핵심은 후금에게 알아서 투항하라 이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명나라 후금 사이에 급변하는 전세를 관망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이것이 결국은 중립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무신의 양수 투항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르하치에게 항복하는 강홍립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인조반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립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후금과 명나라 사이 간에 이러한 실리적인 이러한 조선이 지키려고 하면은 이 힘 있는 후금과 그 다음에 의리를 바랬던 명나라 사이에 이러한 중립 외교를 통해서 조선을 지키고자 했지만, 이거를 불만을 가진 세력이 누구냐 봤더니 서인 세력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 서인 세력은 무조건 명나라를 의리해야 된다. 왜냐?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중요시해야 된다 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해군의 행동이라고 해서 제가 폐모살제를 적었어요. 이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다시 말해 이 아우제자입니다. 아우를 살인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누구냐?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쟤는요, 누구냐? 한번 교과서 보실게요. 자, 이 사람입니다. 바로 임목대비의 소생이자 선주의 아들 유일한 척자, 바로 영창대군을 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인 정권에 의해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죽었으니, 자, 이것은 마치 유교적인 예절에 따라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인조 반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가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광해군의 친척이었던 능양군, 다시 말해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된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부르고 결국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어 이 사람은 이제 제주도에 유배가 되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인 정권이 이제 이루어지고 새로운 왕, 인조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후금에 대한 외교 정책도 중립 외교에서 배척, 다시 말해 후금을 배척하는 노선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결과 강대국의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남은 25강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